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피소 사건에 휘말리셨죠. 뉴스에는 이미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용은 중략을 할게요. 무슨 사건이신지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건도 사건이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 좀 주목해보고자 해요. 과거 손흥정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듣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건 잘못된 거고 아닌데도 울고 불고 때를 쓰면 타협을 하잖아요. 거기서 벌써 균형이 깨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죠. 잘못된 건 어떻게든 가르쳐라. 고치고 가르쳐야죠.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겠죠. 현대 부모님들이 과거의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정말 못하는 걸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도 이거예요. 손흥정 감독의 말은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저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갈립니다. 타협을 하거나 부모도 같이 짜증을 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중간에서 이성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요즘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오죽하면 저희 회원원 중에 일부 원장님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 경력이 몇십 년 됐지만 이 정도로 부모 수준이 낮았던 경우는 처음이다. 얼마나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일까요? 특별했던 강사인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원장님들은 오죽할까 싶네요. 꼭 잘못된 것을 훈육하면 아이의 정서를 건드리지 말라면서 컴플레인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애 울리면 잘못됐다고 하고 먼저 내 애를 이쁘다고 안 하면 차별이라고 하고 그런 성향이 두드러진 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부모가 훈육하기 전에 아이가 울면 타협하는 것도 맞는데 교육자들에게 제대로 된 훈육을 하지 못하게끔 문화를 조성한 것도 맞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짜증내거나 울고 있으면 부모도 앉아서 똑같이 짜증내고 울고 있어요. 힘든 티를 팍팍팍 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건 제가 운동회나 참여 수업을 할 때 확 늘었다는 걸 느꼈을 정도예요. 체감이 확 됩니다. 수업하는 사람이 좀 무한해질 정도예요. 지금 중간에서 이성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하고 교육하려는 그런 부모님들을 보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힘들어졌어요. 아이가 입은 옷, 유모차로 서로 기싸움이나 하려고 하죠. 사실 훈육 자체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방법의 문제인 거예요. 손흥정 감독의 말대로 그런 방식대로 하는 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굳이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아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강한 훈육법만 반복이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부모-자녀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화조차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거 말이죠. 최근 예능에서도 밝혀진 사실이긴 한데 배우 이동건 씨와 아버지가 전형적인 그런 사례였죠.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이에게 전달하고 고칠 수 있게 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때로는 손흥정 감독처럼 강하게 말해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드럽게 토닥여주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대 문화에서는 이 당연한 게 허용이 되지를 않네요. 학생 때가 돼서 이전과 달라진 게 아이들이 전 세대 학생들보다 유리멘탈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참고로 저희 누나도 중고등학교 교사예요. 지금 이 유아 시기에 훈육에도 적응이 되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아이가 나중에 학생이 돼서 스스로 길도 찾아갈 수 있고 선생님들의 훈육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시작부터 막힌 상황이에요. 부모님 여러분, 아이의 정서에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변명처럼 쓰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아이 인생 둘 다 망합니다. 정서와 훈육이 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아이는 절대 올바르게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 영상이 어그로가 좀 많이 끌린 것 같네요. 이 정도 구독자 숫자에 이 정도 파급력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안 보셨다면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손흥정 감독의 피소 사건을 굳이 영상화한 것은 우리 구독자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뭐 무슨 5억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부모니 뭐니 하는 얘기는 당연히 말이 안 되니까 언급을 안 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런 가정교육 문화가 지속이 된다면 제2의, 제3의 손흥정 감독님과 같은 사태를 또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5억 배상금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한 걸 우리는 훗날 보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문화에서 손흥정 감독님의 올바른 가치관과 그리고 교육관, 이거를 좋지 않게 느끼는 부모님들이 과거 세대와는 다르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손흥정 감독의 교육관과 스타일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호할 땐 단호하고 부드러워야 될 땐 부드러워야 되겠죠. 문제는
단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올곧은 방향을 위한 훈육을 교육자가 한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전에 비해서 조금 희미해졌어요. 제가 체육 수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세를 잡아주는데 손이 아니라 다른 부위를 만졌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고, 공으로 수업하는데 애가 헤딩을 잘못해가지고 성형외과 갔다 올 테니 배상하라고 합니다. 아마 그 동료 아실 거예요. 작은 동물원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따단 따단 딴 소라. 이거에 맞춰서 소라 자세를 취하면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이건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아니라 저와 제 주위에서 겪은 사례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부모님들이 손흥정 감독님을 볼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틀려먹은 선생님으로 해석하게 되겠죠. 그냥 무섭기만 한 선생님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손흥정 감독의 아카데미에서 폭행적인 요소가 발생했다면 저는 그것까지 실드 칠 생각은 없어요. 그게 과했고 진실이라면 그것은 마땅히 책임은 져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보육 문화가 올바른 훈육도 수용하고 또 이쁨 받을 때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여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사회다 보니까 과하게 내 아이를 아끼고 과하게 내 아이를 사랑해주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건 지금 교육자들이 거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균형 잡힌 훈육과 이쁨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균형이 말이죠. 이대로 지속된다면 손흥정 감독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틀린 교육자라는 결과를 계속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거에 관련된 제2와 제3의 사건을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 역시도 현직 교육자입니다. 특별했던 강사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시설의 문제도 많지만 시설과 문화가 함께 변화해서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